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ERP SCM 강의 중에 3강이고요.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 요소와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SCM은 한 2강, 3강 정도 더 가면 끝날 것 같고요. SCM 분야는 시험 문제는 딱 그렇게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추가된 요소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식선에서라도 좀 참고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3장 시작하겠습니다. PPT 내용은 2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내용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요소라는 내용도 원래 이게 품질을 배우신 분들은 QCDF라는 그 품질의 4요소라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요소를 보시면 우선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트죠. 이 C자는 코스트의 약자입니다. 즉 어떤 비용이냐? 적은 자원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조금의 자원을 투자해서 고효율을 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냐? 왜냐하면 비용은 결국 회사 차원에서는 수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품질입니다. 품질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척도이며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소비자가 느끼는 품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질이 되겠죠. 즉 품질이 낮다 그러면 비용이 낮더라도 이 제품은 우리 만족도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품질이 상당한 퀄리티를 높아져야만 고객들이 많이 충족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만 있으면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경쟁업체들이 비슷한 물건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뭐가? 품질이요. 자, 그 다음에 F라는 건 유연성입니다. 이 유연성은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수요도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요는 뭐 옛날에는 뭐 아침 다르고 뭐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뭐 5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뭐 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즉 설계 변화와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프로세스 능력이 필요해졌다는 얘기죠. 즉 소비자들이 욕구가 변화되는 걸 캐치해서 바로바로 설계라든가 아니면 수요 변화의 제품에 반영을 시키는 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보통 QCDF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T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타임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D라는 건 딜리버리라고 어느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쟁사에서 보다 빠른 신제품 개발 능력, 신속한 제품 배달 능력, 정시 배달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90년도에 대학을 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편을 보냈었어요. 우편을 보내도 며칠 뒤에 그 우편이 온다 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급해서 막 우체부를 막 잡고서 편지 언제 와요? 막 이렇게 물어보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분이 지났는데도 문자가 안 왔다. 그럼 바로 확인합니다. 왜 이게 안 오지? 왜 이게 도착을 하지 않지? 이런 내용이 택배라든가 우편에도 똑같아요. 특히 택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쿠팡이라고 아시죠? 쿠팡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도 하고 번개 배송이라는 것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번개 배송은 당일날 오기도 하더라고요. 당일날. 그러니까 새벽에도 오기도 하고 당일날 오기도 합니다. 특송 개념처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에서 충족감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의 소셜 커머스라든가 아니면 택배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빨리 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캐치해서 뭐 롯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그 온라인 마켓 배송을 시작하고 있죠. 즉 고객들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배송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공급망 프로세스는 고객이 요즘에 요구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요즘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4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유형인데, 자, 우리 이 SCM이라는 부분은
공급 사슬망 관리라고 부르는 거였죠. 얘네들은 어느 분야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접목됐냐에 따라서 용어와 명칭이 틀려져요. 자, WMS라는 건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얘는 물류에서 가져온 거죠. 물류. 자, 보세요. 이 WMS 같은 경우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즉 창고 관리 시스템이에요. 주문, 피킹, 입출고, 재고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대응력과 재고 삭감, 미출고, 오출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물류업체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유통업체와 또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제조업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유통과 제조 사이에 물류가 그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고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소요를 판단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 부른다. 또 하나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ECR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얘는 어디냐면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효율적인 상품 보충, 점포 진열, 판매 촉진,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자재 공급에서부터 매장의 공급까지를 재설계해서 포스 시스템, 즉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적으로 재고를 보충하는 전략입니다. 이걸 우리가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라 불러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얘도. 그 다음에 QR, 얘는 자주 나옵니다. QR 같은 경우는 Q 자체가 퀵이에요. 퀵 리스폰스입니다. 즉 빠른 응답이에요. 근데 얘는 어느 분야냐? 패션 분야입니다. 패션 분야. 즉 패션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공급망의 상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업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원재료를 보충하고 제품을 제조, 유통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망 재고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공급망 재고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즉 소매업자와 제조업자, 소비자가 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기대 효과가 뭐냐? 예를 들면 소매업자는 서비스를 높이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면 제조업자는 정확한 수요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연성과 회전율을 가져갈 수 있고요.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이게 3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서 신속 대응이란 프로세스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도킹은 얘도 물류예요. 물류인데 우리 크로스도킹은 크로스라는 게 교차한다는 얘기고요. 도크라는 게 있습니다. 도크. 물류센터에는 도크가 뭐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차가 이렇게 대지고요. 너무 낮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대지고 나면 이렇게 물건을 꺼내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도크라고 불러요. 도크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에다가 물건을 꺼내 놓으면 이게 원래는 창고 안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저장되지 않고 도크 안에 왔다가 바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교차되죠. 바로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고 당일 출고하는 형태의 운송 서비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크로스도킹이죠. 근데 얘가 가능해지려면 어떤 유통업체에서 어떤 물건이 바로 출고가 필요하다. 그죠?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게 공급망에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류센터도 그 공간이 흡수한데도 불구하고 안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나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크로스도킹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얘는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업자에 이르는 상품의 물류 체계를 신속하게 유지하고 특히 채소나 신선도가 유지되는 제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은 CIP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예요. 얘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조업자의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유통업자에게 적시적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품 비율을 낮추고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충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좀 관리를 기억해 주는 게 좋은데 얘도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VMI와 CMI입니다.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그죠? 재고, 이 I라는 게 인벤토리예요. 재고를 관리하는데 재고를 관리 누가 하냐? V는 벤더고요. 벤더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업체를 얘기합니다. 제조업체가 재고를 관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유통업체에 들어가는 그건 VMI라고 부르고요. CMI는 이 C라는 게 코예요. 코라는 건 협력이죠. 협력. 즉 협력인데 누가 협력하겠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뭘 관리하는데? 재고를 관리하는데 이 얘기예요. 즉 VMI에서 한 단계 더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조인트라고 불러요. JM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조인됐다는 얘기죠. 협력이나 조인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와 소매업자, 유통업체와 제조업자, 공급업체가 서로 조인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판촉 활동을 하고 적절하게 재고 수준을 관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CMI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늘 강의 양은 PPT 2장인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들, 공급망 관리 시스템 유형들, 여기서도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요소에서도 시험제 나오기도 하니까 이 내용은 2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